자, 오늘은 2번 계산이고, 계산의 첫 번째가 확률의 덧셈 정리. 요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앞에서 확률 단원 크게 얘기하면서 정의와 계산. 정의는 3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계약적 확률. 그 다음에 계산은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 근데 덧셈 정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된다라고 했지? 아니 뭐 덧셈 정리, 뭐 사설표 찍, 뭐 어쩌고 밑에 똑같이 그래서 구조가 같다 이제를 했잖아. 선생님 그런 거는 네가 또 해줘야지. 나한테 질문하면 곤란하지. 이거냐? 그래. 아 근데 그거 지금 머릿속에 없어? 네가 없는데 딴 년들도 없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가겠어요. 아휴, 몇 팔째. 계산은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물론 노트에 있지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리마인드를 시켜보면 덧셈 정리에서 배반 사건을 거쳐서 여 사건의 확률. 곱셈 정리는 무슨 사건? 그렇지. 독립사건을 거쳐서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로부터 온다라고 했지? 이항정리 다음에 독립시행 확률. 그 다음에 뭐였지? 이항분포.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잘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구조다 라는 거지.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1-1번 얘는 이렇게 하겠어요. 2번 안에서 얘는 1-1번, 얘는 1-2번, 얘는 2-1번, 얘는 2-2번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보도록 하겠어요. 덧셈 정리. 정서 어디에 있니? 94? 네, 덧셈 정리를 보면 뭐 사실 직관적이라. 그런데 이거죠. P, A 합 B. 다시 한번 말해주면 괄호 대신에 그냥 미첨자처럼 적겠어요. P, A 합 B는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 B죠. 이게 이제 덧셈 정리다인데 왜 그렇게 된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소리 나네. 이거죠? 뭐 집합, 수학 하에서 배운 집합에서 이거죠.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리했듯이 뭐냐면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확률의 수학적 확률을 할 때는 요 기호로 그런 사건의 수, 오케이? 요 기호로 하는 거잖아. 이랬을 때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수학 하 집합 단원을 할 때 이거 갑자기 왜 배우니 이런 얘기고 갑자기란 말이 왜 나오나요? 뭐
단어는 집합의 연산인데 이건 집합의 연산이 아니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연산이잖아. 근데 이걸 갑자기 왜 하니? 라고 했던 거고, 그거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한 거다라는 거고, 이때 이제 뭐 하느냐? 이거를 수학적 정의처럼 n, s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거가 각각 된다. 그렇죠?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그래서 수학적 확률과 그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을 제시하면 이렇게 덧셈 정리가 나온다. 그렇죠? 이랬을 때 뭐가 배반 사건은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 배반 사건이라고 적은 거는 이 배반 사건은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그 사건의 정의, 용어를 정의할 때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그런데 특히 뭐 요거일 때 이게 뭐 0이라면 이게 뭐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이라면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나눠진다. 덧셈으로 쪼개진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거 이 정도를 알면 되지 않나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의미를 이미 나한테 배운 사람은 워낙 반복된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걸 본다라면 요걸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쪼갠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쪼갠다 이거. 그러면 이 쪼개는데 왜 이거는 뭐고 이건 뭐냐? 쪼개는데 이건 뭐야? 얘는 뭐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얘는 정의를 이용해서 못하거나 할 수 있더라도 복잡한 사건.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게 결국 거기서 배우는 게 세 가지 중에 기하적 확률은 교육과정이 아니고 통계적 확률은 거의 이론 때문에 하는 거라 실전적이지 않다라면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 그래서 요거를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나 싶고,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이거거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거 왜 그러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왜 그래? 이거는 왜 성립해? 왜 성립하죠? 몰랐냐? 그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이죠. 이거 설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거거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벤 다이어그램은 여전히 확률에서도 도구야. 이렇게 적지만 확률 계산의 도구다라고 적고 있지만 확률 계산에서 벤 다이어그램만 도구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도구이긴 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 문제를 풀 때도 벤 다이어그램은 생각을 할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어요. 이건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볼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를 생각하면 덧셈 정리는 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나눴죠. 그럼 이제 여사건의 확률을 하기 전에 덧셈 정리 이론은 이렇게 단순한데 그걸 가지고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 볼 건가를 생각을 해보겠어요. 정리하세요. 덧셈 정리에 대해서 수능 문제
두 개 보는데 첫 번째 문제는 딱 어렵지 않다. 이제 사실 첫 번째 문제건 두 번째 문제건 곱셈 정리도 일부 섞여 있지만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사고라서 덧셈 정리해서 보는 건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인 경우가 1 더하기 3과 2 더하기 2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누고 곱하기 홀수인 확률은 6분의 4를 곱해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굳이 손대고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요. 뭐 이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제 프린트 몇 번? 29번? 29번은 답이 얼마라고? 27분의 얼마? 5. 계산은 생략하고 하는 걸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덧셈 정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본다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전체 집합, 즉 확통에서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걸 하고, S도 S. 그래서 A 사건, B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건 P, A 합 B는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 B다. 왜 그러니? 라고 한다면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뭐 쉽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요것과 요것이다. 이게 뭔데요? 라면 이 계산에서부터는 경우 나누기의 기준이 지금 여기서는 몇 개야? 두 개다. 라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기준이 두 개다. 그래서 이 기준이 두 개다.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란 표현을 썼는데, 경우가 기준이 두 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개가 뭐죠? 4는 1 더하기 3 그리고 2 더하기 2, 이 두 개다인 거고, 지금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냐면 배반 사건이어서, 배반 사건이어서 여기가 지금 없는 그런 거죠. 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나 싶을 정도로 단순한 거지만, 기준이 두 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오케이. 경우 나누기. 지금 결국에는 이게 경우 나누기. 됐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략 이미지를 기준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제 비단
덧셈 정리에서만이 아니라 곱셈 정리에서도 사용되는 관점인데 이게 뭔지는 이제 좀 복잡한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얘도 수능 문제였고 쉽지만 얘도 수능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살짝 얘보다는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지금 4개의 수를 뽑아라. 근데 총 5개 중에 4개의 수를 뽑는다는 건 1개가 남는다인데 이때 뭘 기준으로 본다라냐면 1. 1이 2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 1, 2, 3, 4. 그래서 4개를 뽑는 경우 나누기를 한다라면 2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1, 2, 3, 4. 또 하나는 1. 그리고 요거. 물론 이제 여기에는 2, 3, 4 중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이 한 번 뽑히니까 총 한꺼번에 뽑는다. 5개 중에 4개를 뽑는데 2개 중에 1개를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뽑는다. 이건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열을 하라. 배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다. 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5C4. 근데 둘 중에 2개 다 뽑고 셋 중에 2개 뽑는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개다. 사실 이제 여기에도 고1 때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면 순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순서가 only one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건 뭐냐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다. 하나밖에 없는 순서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 살짝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4팩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얘 계산해 보면 5분의 2, 4, 3, 2 그러면 6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는 5 그 다음에 4, 3, 1, 3 이렇게 되나? 그래서 60분의 3이다. 더하면 60분의 4라서 1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둘 다 뭐 앞에 문제에 비해서 뒤에 문제가 살짝 까다롭다. 뭐 이 정도가 까다로운 건가? 이지만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겠어요. 다만 수능 문제고 덧셈 정리에 관련해서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라 풀어보라 라고 했다. 그럼 너 두 번째 문제에서 어디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는지 판단되나? 어디니? 이렇게 표현을 못했다? 이해는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너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니? 네가 한 방식은? 이미 그냥 정해져 있다 생각하고 자리를 배워주시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예 안 했다? 네.
그런 것들이 확통 문제에서는 좀 초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주머니에 이런 5개의 숫자가 들어있다.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수가 이럴 확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꺼낸다와 나열한다. 2개의 사건. 두 사건은 이제 곱의 법, 곱셈 정리에 해당되는 거고, 곱의 법칙?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겠네. 아무튼 곱셈 정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앞에서 꺼낸다라는 것도 확률로 생각을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어요.